안녕하세요. 와이파이 사회자 박찬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 열성회원 1호 현민회입니다. 1호라고 설명 안 들었는데 1호라고 하시네요. 제가 또 다른 분 뵀어요. 이선혜 선생님 편을 보셨구나. 네. 1호. 열성회원 1호시네. 네. 1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현민혜 선생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일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바쁜 와중에 한번 제가 놀러 갔었는데 벌천포 해수욕장 아시나요? 그래서 거기가 약간 저 횟집이 있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지역은 약간 상업적인데 여기는 약간 되게 편안하고 막 가정식 같고 되게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비상업적인 횟집. 네, 맞아요. 너무 착하시고 비영리 횟집. 너무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기회되면 그래요? 기회가 있겠죠? 네. 한번? 거기 위치가 조금 어디예요? 멀죠? 저기 약간 당진 쪽인가? 당진 쪽. 당진 충남 쪽에. 남사친하고. 아니죠. 또 뭐야, 여자밖에 뭐 그렇게 없습니다. 기피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고 우리 김예은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여기 우리 학교 시민 모임이라고 있어요. 단체가. 그 단체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래요. 그래서 그 모임 행사에서 우리 6.15 합창단이 공연을 갔거든요. 공연도 갔고, 또, 일본의 그 탄압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나라 민족의 녹과 우리나라 말을 지키겠다고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네. 미래들이. 그 애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쓴 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좀 읊어달라고 그래서 그 시대, 무대에 가서 시도 하나 읊는 영광도 지녔고, 노래도 하고, 참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또 금방 한때 그랬잖아요. 제일 유학생들을 모두 간첩으로 막 몰아가지고 감옥 가고 한 13년, 15년씩 감옥 생활하고 젊은 청년 시절을 다 감방에서 보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서승 형제라고 해서 너무 고문에 못 이겨서 진짜 뜨거운 거 뭘 이렇게 뒤집어 썼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화상당했던 그 유명한 그 서승 형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무죄 판정도 받고 근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출판 기념회에서 또 우리 6.15 합창단이 노래도 불렀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바빴는데 또 이제 다다음 주에 6.15 합창단이 창단된 지 또 15년째랍니다. 그래서 그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6월 22일 날. 네. 그래서 또 그거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연습하느라 밤늦게까지. 되게 보람차시겠어요. 그래도. 맞아요. 그런 게 보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네. 광고 한번 하시죠. 언제 일시하고 장소 네, 오시라고. 6월 22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인 것 같은데 여성 프라자 대방동에 있는 여성 프라자에서 6.15 합창단 15주년 창단 15주년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십시오. 네. 많이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딱 스케줄을 들어보니까 네. 숨이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네. 어휴. 그새 또 일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짬짬이 또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었어요. 생업도 하시라, 또 네. 사회도 봉사도 하시라, 네. 아주 공사가 다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보람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오늘이 이제 6월 초인데, 네. 얼마 전에 이제 6월 4일이 보천보 전투 87돌이 되는 맞죠.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오늘은 두 분 선생님과 모시고 얘기를 나눌 건데, 6월이 호국 영령의 달이기도 합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그래서 해방전 우리 민족의 그 희망이었고 일제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일제 강점기에 있는 조선의 항일 무장 투쟁의 상징인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천보 전투는 1947년 6월 4일 날 김일성이 이끄는 동북 항일 연군의 부대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운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인데 이 보천보 전투는 혹시 현민아 씨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는 여기 저 교과서에 없었거든요. 뭐 청산리 전투나 봉오도 전투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근데 전혀 못 들어보고.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강점 시기에 일제를 반대해서 제일 인상 깊은 전투라고 할까, 어떤 투쟁이라고 할까, 그런 건 어떤 걸 기억하고 저는 이제 있나요? 작년에 이제 안중근 영웅이라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약간 저는 이등 방문은 저격하다. 그렇죠. 그런 거 쪽에 약간 좀 많이 배우는 거. 그리고 하면 윤봉길 안중근. 의사의 도시락 투척 사건. 그러니까 네, 그런 전투라고 것들. 딱히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저희 좀. 무장투쟁 이런 건 전혀 기억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항일 무장 투쟁 우리가 했다? 그거는 전혀. 일제와 무장 대 무장으로 무장을 잡고 일제와 싸웠다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나요? 아니요, 못 배웠습니다. 네. 일반 이제 책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는 뭐 유관순 열사 뭐 이런 쪽으로 인물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개인 독립운동. 김구 선생, 안창호 네, 선생, 네.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도 그 고등학교 이후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여운형 선생도 사실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 그죠. 않거든요. 여기 와 보니까 제가 30년대부터 이렇게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를 반대해서 어떤 우리의 항일 역사 이 공백이 완전히 비어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우리 북에는 영화가 제일 많은 게 일제를 반대했던 그 항일 무장 투쟁들 그런 영화들이 정말 많거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그 뿌리와 우리의 그 역사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 교육이라든가 그런 공백이 문학에서도 그렇고 영화든 뭐든 노래든 뭐든 그 공백이 아예 풍 날아나 버렸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일 무장 투쟁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그렇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단하다 진짜. 아니 이제 이게 정말 요즘 흔히 말하는 실화냐? 라는 정도로 굉장히 좀 진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 실화가 아닌 소설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 공부를 했을 때.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 버천버 전투라는 게 진짜 일제놈들이 경악을 했던, 예, 막 정말 세계를 놀렸던 그런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만큼의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 민족의 궁지인데 그때는 뭐 남과 북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일제를 우리가 뭐 진짜 일제하게 와야 뭐 그랬던 건데 그걸 기억 못하고 방공사상 때문에 오늘 투철하게 그게 해서 북쪽 사람이라서 많이 제외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약간 혹시 그 또리 장군 세대입니까? 에피셜을 봤죠. 저는 못 봤어요. 또리 장군 세대는 아니라서 머리에 뿔 달리고 그렇죠. 막 빨갛게 막 무섭게. 한참 어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세대가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이제 누님이시죠. 누나도 만족해. 그래서 보천보 지역이 네. 그 북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잘 모르시는 시청자를 위해서 어디 지역에 있는 건가요? 네, 보천보가? 네. 버천버라는 게 양강도 해산시 버천군 거기 있는데 중국과 북과의 그 국경 일대거든요. 네, 가까워요. 그 당시에 그 중일 전쟁을 하고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쥐잡듯이 조선을 막 때려잡는 시기여서 민족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천보 전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어떤 등불을 준 어떤 그렇죠. 사건이라서 그 사상자는 많이 안 났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937년 6월 4일 밤에 이 김일성 부대가 그 지금의 이제 파출소죠. 그 파출소에 들어가서 일본군의 방어가 취약한 틈을 타고 이제 경찰서하고 군 주둔지를 습격을 해서 이제 많은 사상자는 아니지만은 일대 잠깐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퇴각을 하던 사건이었는데 일제가 굉장히 경악을 했던 사건이었고 여운형 선생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금주와 금연을 했었는데 6월 5일자를 동아일보에서 호해를 했거든요. 호해 속보를 해갖고 보천보 전투가 이렇게 이제 났다라는 것들은 전국적으로 이제 후회를 이제 발간했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됐는데 여운 선생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금주 금연을 했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술과 함께. 네, 네. 얼마나 좋았으면 그 술로 술 잔치를 차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아예 버천보까지 진짜요? 맞아요. 갔다는 거예요. 그 문길을. 어. 예, 그래서? 가서 그 실집 벌려고 가서 그 파출소 같은 데 보면 그 청탄자리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집 그 자리에서 봤다고. 일제를 경멸하는 무장투쟁을 국내 기피로 확대하고 언교례를 고적적인 전민 항쟁으로 불러일으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적 구상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서 항일무장투쟁의 장성 강화에 극도로 질겁한 일제는 각종 악법과 파시오 통치 기구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인민들의 사소한 반을려서도 무자백에 탄압하였고 또 내손일체 동조동군을 떠버리면서 조선민족의 말과 글을 빼앗아서 우리 민족의 녹슬 말살하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었습니다. 1937년 6월 4일 밤 10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리신 한방의 청성을 신호로 해서 이력사적인 파천보 전투가 개시되었습니다. 삽시 시가지로 육박에 들어간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은 온갖 폭압과 만행의 아성인 경찰관 주재소에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고 면사무소와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 서방회관, 우편소를 비롯한 일제 통치기관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군사적으로 일제한데 어떤 타격을 주냐보다는 우리 인민들한테 암울했던 쓰러져가던 인민들인데 야 우리 민족은 살아있어. 우리 심장은 살아있어. 이런 것에 희망을 안겨줬던 정치적 우위가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북에 저기천 시인의 백두산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 시가 이 버천보 전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 연이어나는 청소리 우편국에서도 청소리 은행에서도 영림청에서도 어지러운 점선을 그으는 따따따따 기관 청소리 쾅쿵 폭탄 치는 소리 적은 반항도 못하고 죽고 도망치고 유치장 지붕에선 산땅 같은 불길이 일어난다. 이곳저곳 관사에서도 외놈들 집에서도 반역자들 집에서도 불길이 일어난다. 캄캄한 하늘을 산산이 응무로 찢어 쪼박쪼박 태워버리며 불길이 일더니 만세 소리 크어진다. 처음에는 몇 곳에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놀리우고 짓밟힌 이 거리에 반항의 함성 기울리거니 암담한 이 거리에 투쟁의 불길 세차거니 흰옷 입은 물이 쓸어나온다. 머리 벗은 노인도 발 벗은 여인도 벌거숭이 애들도 절망이 잦아든 이 거리에 별천지의 화원인 양 화해의 불꽃이 나부끼고 재생의 열망을 휘끄서 올리며 화광이 춤추는데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궁중 높이 올라서 칼짚고 외치는 김대장. 원래는 이제 그 김일성 부대가 만주 쪽 외부 쪽에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쵸. 국내로 들어온 건 사실 처음 아닌가? 그렇죠. 처음이죠. 밤 10시에 버천보 전투가 시작이 되잖아요. 버천보 전투 시작됐을 때 그 10시 하게 되면 아마 지금쯤은 우리가 문화 수준도 발전하고 해서 뭐 밤 새벽 2시, 3시고 밤새고 술판이고 불 화나잖아요. 언거리가. 그렇죠. 6시도 지금은 합니다. 새벽까지 술 너무 먹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6시면은 뭐. 낮이고 밤이고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지 뭐. 근데 네. 그때는 아마 10시면 가장 깊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 다 깊은 깜깜하죠. 밤에. 응. 시골 같은 데 그때는 뭐 아무도 없으니까 깊은 밤인데 음. 이게 총소리가 10시에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간에 쫙 전투가 벌어졌는데 불길이 막 다 타버렸잖아요. 인민들이 그 총소리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나왔잖아요. 불길 딱 타는데 거기서 김일성 주석이 연설을 합니다. 혹시 그 유명한 그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 사진 그거죠? 있죠. 그거. 사진 있죠. 네.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수의 무리에 불을 지르라. 야, 역시 우리도 일제놈들 싸울 수 있구나. 우리 힘이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게 했던 그런 전투를 끝마치고 돌아가잖아요. 네. 돌아가는데 일제놈들이 그 다음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이거 났죠. 세상에. 근데 거기서 재미난 것도 뭐냐면 일제놈 하나가 거기에 꿀꿀, 내놈 꿀꿀이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얘는 꿀꿀.
일제놈이 총소리 나고 막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오. 이제 순사람이 돼지에 들어가서 자기 돼지 흉내 내려고 꿀꿀꿀꿀꿀 말로 꿀꿀꿀꿀 하는 거를 이민들이 보고 애드립 아니죠 지금? 아 진짜로 꿀꿀꿀. 그래서 네. 왜는 꿀꿀이라는 말도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꿀꿀꿀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 모습이 이민들이 보면서 야 그렇게 무섭던 일본이 저 돼지우리에서 꿀꿀거리는 저 모습이 돼지 모습이 일본이었어. 이렇게 느껴지고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가장 처참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끝나고 가는데 일제놈들이 그 쓰라린 모욕감을 받았으니까 막 추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간상봉에서 또 전투가 벌어집니다. 간상봉 가는데 그쪽에 일제놈들이 완전 대부대들이 추격을 따라한 거죠. 그래서 간상봉에서 엄청난 일제놈들이 패배를 해요. 완전한 패배를 군사적으로 진짜 큰 전투였죠. 버천보보다는 군사적으로 엄청 크죠. 네. 근데 거기 일화가 또 뭐 있냐면 네. 간상봉에 허박대가리라는 말이 있어요. 허벅? 허박대가리. 호박대가리. 그거 무슨 말인지 대가리? 알아요? 몰라요. 외놈 꿀꿀이 호박대가리. 그러니까 네. 허박대가리가 뭐냐면 네. 일제놈들이 그 부대가 다 전멸했단 말이에요. 음. 죽었으니까. 근데 그 시체들을 날아가야 되는데 시체를 날아가기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시체 다 못 날아가고 일제놈들도 참 자기 전우들 먹을 다 딴 거예요. 아이고. 먹다 따고 마대에다가 대가리들만 다 넣은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 머리들만 다 넣었는데 그 마대가 몇십개가 된 거야. 얼마나 많으면. 그 달구지에다가 그걸 실어 날라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인민들을 동원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민들한테 지금 달구지 날아가라고 시키는데 인민들은 지금 버천보에서 그렇게 막 통쾌했지 간상봉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너무 웃기는데 지금 말을 못 하잖아. 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제놈들한테 그래요. 이 인민들이 순사님 이거 뭐냐고 둥글둥글하니까 지금 이건 뭐냐고 하니까 순사람이 야 허박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허박이 풍년이 됐수다. 인민들이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인민들이 허박대가리란 말이 또 퍼졌군요. 엄청, 네, 그랬죠. 그래서 그 간상봉 하게 되면 허박대가리가 유명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37년 이제 일이 있고 나서 네. 이제 45년 해방 전까지 그쵸. 계속적으로 이제 네. 승승장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남쪽에서도 말을 하죠. 설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나무 잎을 타고 다리 강을 건넜다 이런 말들 하는데 그래서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이렇게 신화적인 그렇게 하려고 고지선동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런 말들은 그때 당시 버천보나 간산봉을 봤던 사람들이 완전 환상적인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우리한테 저런 힘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야 우리 빨치산은 쇠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데 나무 잎을 타고 강을 건너다니는데 이게 인민들 쪽에서 완전 전설처럼 퍼진 거예요. 너무 신화적인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막 인민들한테 퍼졌던 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왔군요. 네. 그 북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인민들이 만들어서 계속 전해오던 이야기들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북에서 이제 보천보 전투 관련해서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쵸. 거기서 뭐 제일 좀 유명한 영화 그런 게 있나요? 봐셨던 영화 중에 좀 감명 있게 봤던 영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요? 네, 뭐. 무슨 영화였지? 네. 아니 나만 오래 사셔갖고 예,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됐어, 네. 빼자. 그 뺄까요? 그리고 네. 버천보 전투를 끝내고 딱 철수했잖아요. 철수하고 버천보 시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거기서 쫙 내려다본 거예요. 이놈들이 너는 꼴들을 내다봤는데 유명한 게 또 뭐냐면 북에 조선의 진달래라는 무용이 있어요. 그때 버천보 전투 끝나고 여전사들이 네. 저국의 진달래를 꽂고가지고 네. 막 안고 처음으로 저국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 내 고향에 유교대원들이 훅을 자기 많은 주머니에다가 훅도 한 줌씩 가져가고 내 땅이니까 꽃도 꽂고가지고 야 이거 내 나라 내 저국의 꽃이구나 해서 그 저국의 진달래를 꽂고서 또 김성수한테도 올리고 하면서 막 좋아했던 내 나라 땅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국의 진달래라는 무용도 있고 그래서 백두산 씨가 아마 47년도에 저기천 시인이 만든 것 같은데 정말 그 시를 보면 정말 잘 표현이 다 돼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죠. 버천부 전투는 그래서 지금도 그 버천부 전투보다 좀 더 규모가 크고 큰 전투가 있는데도 무릅쓰고 아직까지 버천부 전투를 가장 크게 기억하고 앞세우는 게 진짜 아무래도 희망이 없던 우리 인민들인데 가장 큰 첫 희망이 되어졌던 것. 사람이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민들한테 희망을 줬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실향민 있잖아요. 실향민이 이제 그 북에 있는 이제 뭐 어머니라든지 동생이라든지 가족을 만나고 싶은 동기가 있는데 못 만나니까 이제 무력해져갖고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뭐 이산가족이라든지 찬특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보이면은 그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무력감이 젖으니까 포기만 하고 있다가 이 보천부 전투가 그거를 깨워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 타오르게 된 거죠. 그 당시는 또 내선 일체예요. 하면서 일제놈들이 일체 우리나라의 녹까지 다 뺏은 거잖아요. 말, 굴, 일체 못 쓰게 하고 치마 못 입게 하고 하면서 머리 다 자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거는 뭐 그냥 다 깡그리 빼앗길 때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거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그렇죠. 이 모든 우리나라의 재부 다 가져가지 말과 굴도 빼앗았지.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시절이었죠. 그렇죠. 감히 누가 상상도 못했던데 그때 김일성 속이 우리 인민들한테 희망을 안겨줘야 된다 해가지고 버천부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천부 전투가 이제 작은 전투였는데 그 상징성과 역사 의미는 굉장히 상당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승리, 그다음에 조선 독립을 향한 그 열망과 저항 정신이 합쳐져서 보천부 전투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더욱더 북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